그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김양식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그 개원의 의미와 그 미래의 비전인데, 아시다시피 이 기념공원은 한 10년에 걸친 그 수건 그 사업이 드디어 준공에 그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념공원이 그 조성되기까지는 지난 최소한 90년대 이후의 어떤 이 기억 투쟁의 어떤 결과물로서 그 총화로서 나타난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PPT를 보면서 간단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학농민혁명 기념 공간의 어떤 그 역사를 그 살펴보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 기념공원 조성에 일어났는가를 정리를 그 해봤습니다. 기존 그 연구에 어느 정도는 이게 제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 정리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념공원의 역사는 크게 한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1945년 그 해방 이전과 그다음에 1945년부터 90년대 이전에 해방 이후부터 50년대, 60년대, 80년대에 이르는 그 과정,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그 이후를 그 세 시기로 이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번째 시기 90년대 이후는 2004년 그 특별법이 제정된 것을 이제 분수령으로 해서 또 2단계로 나누면은 크게는 세 단계, 적게는 한 4단계로 나눠서 어떤 그 기념공간의 어떤 기념공간의 어떤 역사를 정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단계는 그 해방 이전인데, 이 시기를 한마디로 제가 규정하기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억과 기념이 없는 시대에서 이제 반기억과 기념의 어떤 그 시대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 이전에 조성된 기념 공간은, 기념시설 내지 기념 공간은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26개입니다. 지금 23개로 되어 있는데 26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6개 모두 동학농민군을 위한 어떤 기념 시설이 아니고 반동학농민군을 위한 기념 시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장춘단이라든가 또는 청주 모충단, 나주에 있는 금성 토평비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제 강점기 조성된 반기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제 강점기에 대부분 친일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청주 이제 모충단인데, 이 청주 모충단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모총리를 결성해가지고 향사례를 이제 진행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원이라는 이원이라는, 이게 잘 안 나오네. 이원이라는 인물인데, 이원이는 1939년에 이제 죽기 직전에 일본 일장기 앞에 가가지고 일본 천황 앞에 절을 하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주 극명한 어떤 친일의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940년에 이원희의 어떤 죽음을 신문에서 대서특필한다든가, 그리고 1941년에는 이것을 소재로 해서 태극기 뭐더라? 국기 아래에서 나는 죽으리라는 영화로까지 이제 제작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조성된 어떤 동학농민혁명 관련 시설의 어떤 역사성이 극명하게 이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정 강점기에 주어진 이 과제는 오히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정확한 어떤 기록화, 를 아마 그것이 당면한 과제였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지영의 어떤 동학사로 집필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안 넘어가?
그 해방 이후부터 그 1990년대 이전까지는 위로부터의 어떤 기념 공간 국가 독점과 혁명 그 도구화로 이제 제가 정의를 그 해왔습니다.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는 그 기념이 없는 어떤 시대였죠. 한 건의 어떤 그 기념 시설, 기념 공간이 이제 조성된 예가 그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이후부터 그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그 동아농민혁명을 그 동학혁명으로 이제 그 자리매김하면서 위로 국가 권력에서 이제 이 동아농민혁명을 이용하고 관련한 어떤 그 기념 시설을 이제 조성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그 예가 이제 이 황토현 가부 동아농민혁명 기념탑, 그다음에 이제 우금치에 조성된 동학혁명군 그 우령탑이라든가 또 8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조성된 뭐 황토현 기념관을 예를 들 수가 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이 천도교에서 그 조성한 그 기념물들이 전국에 상당히 많이 건립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 위로부터의 어떤 국가 기념의 어떤 독점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동아농민혁명 기념 공간에 대한 어떤 민중적 자각과 확산의 어떤 효과가 나타난 건 그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 이제 나타난 것이 전주와 정읍에 세워진 어떤 전봉준 그 동상이라든가 또는 홍천에 세워진 동학혁명군 그 의령탑이라든가 또는 태안의 어떤 가버 동학혁명군 뭐 추모탑을 뭐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재미있는 것은 이 시기에 조성된 그런 그 의령탑, 추모탑 같은 경우에는 그 명칭에 다 그 동학혁명이라는 그 용어를 그 사용했다는 얘기죠. 이 역시 이런 용어를 통해서 이 80년, 60년대부터 80년대 그동안 혁명에 대한 어떤 기억과 기념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넘어가는 게 어째 그래서 이제 90년대 그 이후부터 이제 그 기념공간 조성의 어떤 흐름이 그 이제 역전이 그 돼 나가죠. 그래서 90년대 이후부터는 이 아래로부터의 기념 주체 다양화와 기념 공간의 어떤 그 확산이 그 이루어져 나갑니다. 이런 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1980년대 어떤 그 민주화 운동의 어떤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1994년 100주년 전후로 해서 기념 주체가 다양화되고 이제 기념 공간이 이제 확대되는 그런 그 양상을 나타날 수가 나타나죠. 특히 이제 이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위로부터의 어떤 기억과 기념에 대한 어떤 저항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 한두 번씩은 가보셨겠지만은 우금치 기념탑이라든가 또는 황토현 전적 기념비에 새겨진 박정희, 전두환 그 각자가 이제 훼손된 그런 사례에서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중적 의지와 기억을 담은 동아농민혁명의 기념탑이 본격적으로 이제 조성이 돼 나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장흥, 고부, 하동, 장성의 어떤 동학혁명, 농민혁명 기념탑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시기에 이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대단의 어떤 투자가 요구되는 기념 공원 조성이 2000년대 전후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정읍에 세워진 전봉준 공원이라든가 또는 그 장성의 동아농민혁명 승전기념공원, 그다음에 이제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삼내 어떤 역사 광장이라든가 이와 같은 그 기념공원 조성이 2000년 전후로 해서 이제 나타나는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이제 2004년에 그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기념관 그 조성이라는 그런 대단의 그 프로젝트가 이제 추진이 돼 나가죠. 그리고 그 일환으로서 이제 우리가 와 있는 그 재단 설립이 되고 기념관이 설립되고 또는 장흥이라든가 태안에도 이제 그 기념관이 그 조성되는 그 특징을 그 보입니다. 그래서 2021년 그 현재 전국에는 그 동아농 혁명 관련 그 기념 시설이 그 156개가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동아농 기념 재단에서 이제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숫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56개에 이르는 그 기념 시설이 그 조성이 돼 있지만은 몇 가지 문제점을 그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그 첫 번째가 기념 시설이 이제 개별 분산적으로 이제 있다는 점.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런 어떤 중심성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념 주체나 기념 대상 또는 기념 방식이 이제 다양함에 따라서 집단 기억의 어떤 혼란 내지는 혼재 현상이 일어나서 어떤 통일된 그 무엇이 좀 그 요구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가보년에 대한 어떤 기억 중심이라 지금 미래 지향성이 그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시대가 이제 급변하고 있는데 그런 그 시대 정신이 반영된 그런 기념시설 조성이 좀 새롭게 추구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어떤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동아농민 혁명을 대표하는 국가 기념 공간 조성 필요성이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대두돼 가지고 특별법에 근거해서 이제 그 조성이 이제 추진이 돼 왔지요. 그 결과 이제 동아농민혁명 기념공원이 이제 조성 사업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 조성되기까지는 한 10년에 걸쳐서 한 3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1963년부터 94년까지 결국 이제 권위주의 그 정권에 의해서 추진된 위로부터의 어떤 그 기념 그 시설 황토현 중심의 기념 시설 조성이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2003년에 그 이제 관리 주체가 그 전라북도로 넘어가면서 2010년까지 이제 과도기를 거쳐 나갑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동아농민혁명 기념재단에서 그 기념관을 이제 그 수탁 운영하면서 특별법에 기반한 아래로부터의 기억과 기념 사업 일환으로 동아농민혁명 기념공원이 이제 조성 사업에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동안 이제 재정 확보에 이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2019년부터 본격적인 그 사업에 착공을 해가지고 한 3년 만에 이제 완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동아농민혁명 기념공원의 어떤 개원의 그 의미를 그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로 일단은 그동안 그 동아농민혁명 기념 공간의 어떤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전국적으로 분산화 돼 있다. 그래서 어떤 그 중심적인 그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그 논의가 있어 왔던 만큼 동아농민혁명 기념공원의 개원은 동아농민혁명 대표 공간 국가 기념 공간으로서 이제 위상을 이제 확보했다는 그런 그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국 동아농민혁명 기념 시설의 어떤 중심을 이루는 어떤 기념센터 역할을 앞으로 이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해방 이후 밑으로부터의 그 동아농민혁명 그 기억과 그 기념의 어떤 결과물로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의 그 1990년대 그 이후 민중적 의지와 어떤 그 집단 기억의 물리적 공간으로서 이제 나타난 것이 동아농민혁명 어떤 기념공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복합 기념 문화 공간으로서 이제 조성이 됐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대다수의 어떤 동아농민혁명 기념 시설이 어떤 그 기념탑 소규모의 어떤 기념 공원 또는 기념비 중심이었다면은 이번에 이제 조성된 그 동아농민혁명 기념 공원은 어떤 그 역사 또는 연구 또는 뭐 그 문화 또 생태 이런 어떤 그 복합적인 기념 문화 공간으로서 이제 조성됐다는 큰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황토연의 어떤 장소성과 이런
역사성이 좀 회복되고 그래서 이 황토현이 동아농민혁명의 어떤 성지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그 역할을 이제 하지 않겠느냐고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5월 11일 그 전승일이 국가기념일로 이제 조성된 만큼 이 황토현의 그 동아농민혁명 기념공원이 조성된 것은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기념 공간 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간 구성은 크게 따라서 세 축을 따라서 이제 공간적 위계와 이제 기능이 이제 분할된 그 다핵 구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 층의도 어떤 자연 공간을 활용해서 동서와 그리고 남북의 어떤 그 다층 구조를 이루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이 사발통문 그 광장에서 사발통문 광장에서 이제 전시관이 이루는 주 동선을 따라서 이제 기능적으로 각각의 어떤 그 기념 시설이 연계되는 그런 어떤 공간 구조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념 시설은 사발통문 그 광장이라든가 또는 기억의 들판, 울림의 기둥, 상징 주역물, 추모 전시관으로 이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감도를 가지고 보면 크게 이제 공간을 세 개의 공간으로 이제 분할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기존의 1960년대부터 그 80년대까지 이제 조성된 구 이제 기념 시설, 그러니까 황토현 그 전적지가 하나의 어떤 공간 섹터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조성된 것은 이제 가운데 그 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이제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문자 센터, 그 다음 기억의 들판, 그 다음에 이제 울림의 기둥, 그 다음에 추모 전시관, 상징 조형물로 이어지는 그런 중심 축 공간이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쪽으로는 2000년대 들어와서 조성된 그 전시관, 그다음에 이제 교육관, 연수동이 이제 위치하는 그 공간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동아농민혁명 기념공원이 어떻게 이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를 제 나름대로 이제 스와트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제 나름대로 설정한 비전은 기억이 살아 숨쉬는 장소, 이제 가고 싶은 기념공간, 머물고 싶은 역사의 어떤 쉼터로 미래 비전을 이제 설정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이 황토현 이 공간이 어떤 한국인들한테 어떤 희망을 주는 어떤 장소, 또는 어떤 한국의 어떤 오래된 미래 가치가 살아 숨쉬는 어떤 공간, 그다음에 세계 민주 시민 사회의 어떤 희망의 어떤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 기억이 이제 살아 숨쉬는 장소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가고 싶은 기념 공간, 그리고 또 머물고 싶은 어떤 역사의 어떤 쉼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어떤 개의 요인도 있지만은 위험 요인도 있고, 또는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의 요인이라면은 앞으로 한국 사회가 이제 민주 시민 사회로 끊임없이 이제 성숙해 나가기 때문에 동아혁명의 어떤 가치도 동반 상승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 역사의 중요성에 대한 어떤 국민적 관심이라든가 여행 및 관광 수요가 이제 확대되고 있는 것, 또는 어떤 지속적인 개인 내지는 어떤 사회 국가 정체성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동아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질문이 끊임없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반해서 이 기념공원을 위협하는 요인은 젊은 세대의 어떤 동아농민혁명에 대한 어떤 무관심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든가, 그 다음에 유사 기념 공간과의 어떤 차별성이 없으면은 결국 이제 기념 공간 간의 어떤 그런 어떤 경쟁에서 동아농민혁명 기념 공간이 퇴보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향하는 기념 철학과 시대 정신이 어떤 간극을 보이게 되면은 결국 이제 현대인들이, 시대인들인 대중들이 이제 외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떤 기념 철학과 시대 정신의 어떤 간극을 어떻게 이제 메꿔 나갈 것인가라는 어떤 과제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동안문명 기념공원의 어떤 내적인 강점은 일단은 그 동안문명의 대표 이제 기념공간이라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인권, 평등, 자주, 뭐 정의와 같은 동안문명의 어떤 그 미래의 가치 또는 황토연의 장소성과 그 역사성,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이제 동안문명 기념 사업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그 측면들이 기념공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강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아래에 열거된 그런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느냐, 그리고 그 어떤 새로운 기회 요인을 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안팎으로 제기된 그런 어떤 위험 요인을 그 최소화시키느냐, 이것이 앞으로 이제 기념공원의 어떤 과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어떤 그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속 가능한 기념공원 활성화를 통한 어떤 기념 문화를 선점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어떤 시대 정신과의 어떤 고민과 그리고 동안문명의 어떤 가치를 연계시키는 그런 어떤 고민들이,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의 콘텐츠 발굴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의 기능 및 역할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것은 뭐 두말할 그 나위가 없죠.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기념공원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기념재단이기 때문에 기념재단의 어떤 계획력, 그 전문성이야말로 과연 그 기념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없느냐의 어떤 그 잣대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복합 기념 문화 공원으로서의 콘텐츠 발굴과 어떤 활성화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복합 기념 문화 공원으로서의 콘텐츠 발굴을 위해서는 동안문명의 어떤 가치를 끊임없이 외화시키는 그런 어떤 노력과 이 아이디어 발굴이 요구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시민 사회에서 민주 시민 교육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거든요. 유럽의 예도 봐도 민주 시민 교육이 끊임없이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 시민 교육이 이쪽 공원에서 이루어진다든가, 그다음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청렴 교육이 한 해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공무원 상대의 어떤 청렴 교육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제가 아는 것이 청주에 청렴 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그 실태를 압니다. 따라서 이 기념공원이 이 우수한 어떤 기념 시설을 가지고 전국 공무원 상대의 어떤 청렴 교육 장소로 활용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좋은 어떤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린이날이라든가 또는 어떤 지구의 날이라든가 또는 환경의 날이라든가 또는 인권의 날이라든가, 이와 같은 기념일과 동안문명의 어떤 가치를 연결시켜서 어린이날에 어린이 행사를 한다든가, 인권의 날에 인권 관련 어떤 무슨 행사를 여기서 한다든가 하면서 어떤 동안문명의 내재된 가치를 자꾸 위화시키면서 현대적인 어떤 수요와 연결시키는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이 기념공원을 또 기념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동안문명 정신의 현대적 재해석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기념시설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기념공원 공간 구성과 장소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이용자 중심의 기념공원 공간 구성에 있어서 둘러보니까 기념공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생태 공간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의 들판이라든가 울림의 기둥이라든가 이와 같은 생태적인 요소를 얼마나 이게 시간이 축적되면서 그걸 살려내느냐가 기념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나.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인전 그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근처에 그 살고 있는데 요즘 그 독립기념관은 그 봄에는 그 꽃 구경하러 그리고 가을에는 그 단풍 그 구경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찾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독립기념관의 어떤 생태 자원이 결국은 좀 수많은 어떤 그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유임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기념공원은 앞으로 10년 뒤에 누가 무엇을 보러 이곳에 올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풀포기 하나,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그런 어떤 그 생태 자원을 좀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쫓겨가지고 제가 또 두서없이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